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념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도대체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부터 봐야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파일의 집합체입니다. 자, 이 파일이 필드가 있고 필드가 예를 들어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있으면 필드는 3개가 됩니다. 3개의 필드인데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쭉 한 줄씩 나오겠죠? 이게 10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10개 레코드인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한 개의 파일이고요. 그런 파일들을 묶어서 한 개의 집합체가 되는데 그 집합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굉장히 많은 양을 처리를 하게 되고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자, 중복 최소화, 그 다음에 방대한 양을 처리하고 독립성 보장을 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뭐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아오죠? 그 처방전을 입력하는 그 화면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면을 하고 관리하는 그 시스템, 그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요거를 정리해서 아래쪽에 나오는데요. 실시간 접근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하는 단계 중에 쿼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쿼리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질문을 죄송합니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거를 한 개의 개체로 만들어주는 경우인데,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각각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실시간 접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동시 공유라고 돼 있는데, 중복을 최소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원을 만들어주고 이쪽에서 가져다 씁니다. 예를 들면, 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름을 가져다가 쓰고, 국어라고 돼 있는 걸 가져다 써서 이 사람의 국어 점수, 이렇게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시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자, 이름 다시 써야 되고, 국어, 영어, 수학을 다시 써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 공유라는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실시간 접근, 그 다음에 공유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참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내용에 의한 참조는 주소가 아니라 내용으로 참조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적인 변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삽입, insert라는 명령. 자, insert, 그 다음에 delete, 그러니까 삽입, 추가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delete는 지운다는 개념이고, 갱신, 업데이트입니다. 데이터를 다른 형태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자,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이 나와서 도대체 왜 무슨 장점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중복을 최소화. 이건 분명히 장점이 되겠죠. 저장 공간을 좀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리적, 논리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개체로 인식을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유를 해서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단말기를 통해서 즉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 유지가 꽤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요. 자, 최신의 데이터를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데이터의 내용에 의한 액세스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 무결성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공유와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거. 자, 여기서 일관성, 무결성 유지 이 부분 단어 알아두시고요. 자, 쿼리라고 되어 있는 건 의문, 질문, 그런 것에 대한 건데 조건을 주어서 원하는 거를 추출하거나 검색하는 기능을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폼이라고 되어 있는 건 화면에다가 어떤 것을 검색할 때 화면으로 보기 위한 그 출력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 입력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폼인데 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입출력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단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 처리 방법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액세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액세스를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사실은 또 접근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처리했던 방법하고
너무 달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접근을 못할 뿐이지 그것은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복잡하긴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복잡하다라는 거, 자료 처리 방법이.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전산이 비용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셀로 하는 특정 파일을 엑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액세스로 만들었어요. A라는 그 엑셀로 만들고 액세스로 만들었어요. 자, 얘는 엑셀은 스프레드시트고요. 액세스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건데, 자, 그랬을 때 특정 파일을 액세스로 만드는 것과 엑셀로 만드는 것과 액세스로 만든 경우는 용량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액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비용 면에서는 부담이 크고 전산 비용이 증가되고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백업이라던가 리커버리 하는 기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기만 하면 그건 장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스템의 취약성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보안에 관련된 것만 철저히 유지를 하고 그런 부분만 제대로 한다면 취약성도 감수를 하고라도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경우시요.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 부분이 조금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순서를 보면 목적, 테이블,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해요. 데이터의 그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을 정의하고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필드를 정의하고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목을, 그러니까 그 파일의 이름을 먼저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일 이름을 쓴다는 거는 파일 이름 자체가 우리는 뭘로 만들어줘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을 만들어주죠. 그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다 그럼 인사관리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테이블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요것의 데이터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목적에 의해서 파일을 만들었다고 치고요. 파일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성적표라고 한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적표를 하려면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테이블, 그러니까 요 성적표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줄 건데, 테이블 형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필드, 각각에 해당하는 필드를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요거를, 그 성적표를 발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편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이름, 주소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이제 또 하나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거 테이블 하나, 또 이렇게 넣어준 거 테이블 하나, 그 성적들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두 개를 관계를 설정해서 또 다른 형태로 성적표라는 또 다른 그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거, 그거를 디자인하는 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디자인의 단계고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설계하는 단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구 분석을 합니다. 요구 조건이 있으면 그 분석을 하고 개념적으로 설계를 해요. 그리고 논리적인 설계를 합니다. 자, 논리적 설계라는 건 그래서 여기 이제 요개논 물구나무를 썼어요. 요개논 이라고 되어 있는 게 물구나무를 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는 물구.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구 조건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념을 설계를 하는데 논리 설계와 물리적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건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업무 분석을 하고요. 업무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개발 단계고요. 개발을 하고 나면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맞으면 그대로 운용을 하고, 틀리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디자인 단계요. 자, 그러면 목적 정의를 하는 거고 테이블 정의를 하고 그다음 필드 관계라고 그랬죠. 필관. 그렇게 외우기보다는 그 파일 이름을 써준 게 목적 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형태. 자, 내가 참고를 여기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나눕니다. 여기에는 뭐 이렇게 되는 게 필드를 정의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설정을 합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라면 1, 2, 3, 4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부분이 가장 쉽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자, 요개논, 물개라고 그랬죠? 자, 요개논, 개논, 물개. 자, 이게 순서로 되어 있네요. 요개논, 물개. 자, 논리 다음에 물린데 얘는 안 되고요. 논리 다음에 물린데 얘는 맞지만 얘는 또 안 되겠죠? 요개논, 물개.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념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 되는 게 DBMS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관리죠? 그러한 시스템. 자, 됐죠? 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되는 DBMS라고 쓰게 되는데, 이 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자료 처리, 기존의 자료 처리 문제점인 종속성과 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런 부분 중에 이제 관리하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수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총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 역할도 하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도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뭔가를 가입을 한다 그러면 그 가입에 관련된 것이 특정 회사에 여러분이 가입한 회사에 들어가겠죠. 여러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어떤 암호가 있다면 암호, 이런 것까지 해서 그것이 들어가는 그것 자체도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을, DBM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기능, 말 그대로 필수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자, 이 필수 기능은 지읒 삼형제예요. 자, 다 지읒이 들어갑니다. 정의, 조작, 제어. 그래서 정의, 조작, 제어에 해당하는 건데요. 정조제, 제초제도 아니고 정조제가 됩니다. 정의, 조작, 제어 이렇게 되는데요. 정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물리적인 구조를 정의할 때, 그 다음에 조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적인 만들어진 것을 갱신하고 삭제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조회나 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제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문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제어에 관련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서 필수 기능의 세 가지 정조작, 정조제. 그래서 정의, 조작, 제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필수 기능을 만든 왕은 정조제. 정조 맞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정의 조작 제어. 자, 이렇게 외우기가 더 힘드시면 필수 데이터, 필수 정조제, 필수로 갖고 있는 약 정조제 이래주셔도 되고요. 자, 외우는 방법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방법, 오른쪽에 제가 그냥 정의 조작 제어라고 한 거.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정의 조작 제어가 나오면 그거 아닌 것 답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목적에 대해서 보시면 중복이 최소가 돼야 됩니다. 공유가 돼야 되고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죠. 이건 계속 나온 문제고요. 그다음 무결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보안이 좋아야 되죠. 보안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니면 워드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을 열었다가 닫으면 날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그걸 오픈시켰다가 닫아도 그 날짜가 변경이 돼요. 그래서 딱 보면 누군가 만졌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복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요. 중복성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안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 일관성이 없고 무결성,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한 번에 삭제하거나 한 번에 추가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갱신 비용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성을 최소화시키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장점들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위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세 가지 단계로 있습니다. 외부, 개념, 내부입니다. 외계인입니다. 스키마 말도 이상하죠. 자, 그래서 스키마라고 되어 있는 거는 상호 관계 전체를 정의한 것. 그래서 자, 그 관계를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개념, 내부가 되는데 자, 외부, 개념, 내부니까 가장 안쪽이죠. 자, 외부라고 되어 있는 건 전체적인 것을 이용자 관점에서 만든 거예요. 자, 이용자 관점에서 사용하는 경우고요.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키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논리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전체 프로그램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양을 나타내는 도표로 이제 스키마라고 불려지는 부분이고요. 권한이라든가 어떤 것의 권한이라든가 보안 정책, 무결성 유지, 규칙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개념으로 잡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외부, 개념, 내부, 외계내, 내부는 물리적 스키마입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입장에서 액세스를 구조를 의미하는 경우인데 이거를 이제 내부 스키마라고 얘기하고요. 실질적으로 정의된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계내인데 외계인이네. 스키마라는 그 언어 자체가 이제 외계인 말 같죠? 자, 그랬을 때 서브 스키마라고도 하는 것이 이제 외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사용자 입장, 그다음에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건 논리적인 입장, 내부적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입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데이터베이스 랭귀지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 정의, 조작, 제어의 그 목적이 있다 그랬죠? 정의, 조작, 제어인데 정의라고 되어 있는 거 definition이라고 되어 있는 정의. 자, 대피인데요. 자, 대피인데요. 자, 그 다음에 조작이라고 되어 있는 건 manipulation. 그 다음에 제어라고 되어 있는 건 control이죠. 제어라는 건 control이니까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의하고 조작인데, 정의라고 되어 있는 것과 조작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정이라는 단어 속의 글자와 그 다음에 조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게 더 먼저 나오죠? 가나다 순으로? 그죠? 정이 먼저 나오지 않나요? 아여여, 어여, 그다음 오요, 그 다음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DDL과 DML과 DCL 중에 이건 컨트롤이니까 외울 필요 없죠. 자, DDL하고 ML 중에 어떤 것이 더 먼저 나와요? D가 먼저 나오죠. 그게 바로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efinition, 그다음 manipulation.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자, 구조에 해당하는 거, 구조와 관계를 할 때 정의, 그 다음에, 자, 액세스 방법이고요. 조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적인 조작이니까 운영하고 조작하고 연산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제어라고 되는 건 말 그대로 제어권이 있는 거. 그래서 보안, 무결성, 회복,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DBL이라고 돼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랭귀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언어의 종류에 SQL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IM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DBT, 그 다음에 토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언어 종류 중에 우리가, 시험에 관련된 건 SQL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돼 있어서 관계형. 자, 우리가 배우는 거는 관계형밖에 없습니다. 계층형이 아니고요. 그래서, IMS는 계층형이긴 하지만, 이거는 관계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라고 돼 있는데, 일반 사용자, 단말기를 통해서 질의만 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돼 있는 부분인 경우에는, 그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DML 조작이죠. 조작합니다. 검색하고 뭐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DBA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DBA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 그래서 DBA 관리자니까 그래서 DDL과 DCL 제어에 해당하는 것을 정의하고 제약합니다. 그래서 정의 제어.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는 조작만 한다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돼 있죠. 자, 구성하는 정보, 정보를 봅니다. 그다음 접근 방법이라든가 무결성, 보안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백업과 회복을 위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스키마를 정의합니다. 자, 스키마 정의 누가 한다고요? 그죠? DBA. 그 다음에 이제 불편 해소, 사용자가 어떤지 불편을 해소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 유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BM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기계, 그거를 머신이라고 해서 DBM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계층적 구조, 네트워크 구조, 관계 구조. 자,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관계형입니다. 자, 그래서, 계층, 네트워크, 관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관계내, 네, 이렇게 뭐 그 이외의 종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로 나올 때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말 자체가 이렇게 트리 구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리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건 망 구조라는 뜻입니다.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관계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 표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우리가 표인 상태에서 그 필드가 나오고 레코드가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를 하는 경우에 관계 있는 것끼리 상호 연결을 하는 것 이거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층적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장점은
자, 계층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해하기가 쉬워. 아, 요런 순서로 해서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관계의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이건 관계가, 유연성이 부족하고요. 경로가 한정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해당하는 이거를 좀 더 간결하게 한 것이 장점이겠죠. 자, 상호 유연성이 좋지만 복잡해요.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건. 그리고 이제 M 대 N의 표현이 가능하고 변경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하나 중간에 끊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또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형은 장점이 더 많죠. 자,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이 쉽고 간결하고 보기가 쉬워요. 자, 그렇지만 단점은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관계형이라는 걸 우리가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자, 릴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테이블의 개념인데, 테이블, 이게 세로 방향, 자, 이거는 필드. 그래서 현재 필드는 4개고요. 이 필드가 4개고, 그 다음에 레코드가 하나, 둘, 셋, 4사람이죠. 4사람 보니까 레코드도 4개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필드와 레코드를 묶어서 얘를 바로 릴레이션,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이라고, 릴케가 아니고, 릴레이션은 테이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요거 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이라고 되어 있는 건 attribute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이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필드라고 얘기하고요. 레코드는 tuple. 자, tuple 레코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레코드를 주세요. 튤립 레코드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레코드라고 하는 개념하고 튜플이라는 개념이 똑같다는 거, 그리고 행이라는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2차원 형태입니다. 가로와 세로, 행과 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걸 릴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테이블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문제에서 나올 때는 릴레이션이라고 나오니까 이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튜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행을 의미합니다. 행. 자, 그 다음에 속성 attribute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필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필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최소가 되는 단위가 바로 필드가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의 속성에 취할 수 있는 값의 집합. 그래서 성별의 경우에 여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성별에 남자하고 여자가 들어갔을 때 그 하나의 속성에 취할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 도메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수라고 되는 한 릴레이션에서 속성.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열의 개수가 4개니까 이것의 차수는 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의 차수는 몇이 되죠? 그렇죠.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카디널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카디널리티. 자, 카디널리티. 카드 섹션 할 때 사람이 몇 명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카디널리티. 카드를 한데 카드 섹션 할 건데 사람이 몇 명이냐? 지금 4명이죠? 그러니까 카디널리티는 제목을 제외하고 4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테이블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테이블 작성은 필드 명을 써야 되고 데이터 형식. 그래서 한 개의 필드를 정할 때 만약에 이름이라고 쓰는데 필드 이름으로 썼고요. 데이터 형식은 문자로 할지 숫자로 할지, 필드 크기라고 되어 있는 건 이름을 몇 개를 넣을지 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해서 여기다가 써줍니다. 단 레코드 수는 의미가 없어요. 테이블 작성할 때는 레코드 수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릴레이션,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의 특징을 보면 튜플의 유일성. 자, 튜플이라고 되어 있는 건 행이라고 그랬죠. 한 릴레이션에 포함이 되어 있는 튜플은 모두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튜플의 무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행들 사이에는 순서가 없어요. 얘와 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순서가. 왜냐? 이건 나중에 쿼리라는 부분 혹은 폼이라는 부분, 리포트라는 부분에서 이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릴레이션 자체는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속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속성의 원자값이라고 되어 있는 건 모든 속성의 값들을 원자값, 그러니까 하나의 값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구분하기 위해서 유일한 값, 이거를 이제 기본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게 적어도 한 개의 키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 키 혹은 키라고 얘기하는 경우인데, 그 키는 유일한 값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건 영어로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면 키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한 테이블의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키는 키. 그래서 사원 번호. 자, 이거는 한 사람당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겠죠. 주민등록번호도 한 사람당 하나씩밖에 가질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후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일성. 후보키는 유일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키로 하나의 투표를 측정을 할 때, 그래서 사원번호나 이것도 투표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죠. 그리고 최소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유일한 식별을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하게 되지만 요즘은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사원번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렇게 후보키라고 되어 있는 거, 얘와 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 후보키 중에서 선정됩니다. 하나로. 그래서 사원번호로 할지,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로 할지인데, 자, 얘네도 중복되지 않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이 됐어요. 자, 프라이머리 키라고 돼서 기본키가 딱 결정이 되면, 그것이 바로 기본키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널이 될 수가 없어요. 널은, 비어있다라는 뜻인데 빈 값으로 넣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키는 널이 될 수가 없으며 중복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당연하죠. 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키라고 돼 있는 건 후보키가 두 개였었잖아요. 자, 얘가 기본키가 되면 나머지 이것 하나는 대체키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키가 그 사원 번호가 기본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혹은 뭐 똑같은 일은 없겠지만 그 후보키 중에 그 기본키를 뺀 나머지 부분을 대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퍼키라고 돼 있는데, 자, 슈퍼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자, 슈퍼키라고 돼 있는 건 복합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합키 또는 연결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랬을 경우에 유일성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최소성이라고 돼 있는 거는, 자, 유일한 식별을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속성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성이라고 하는 건 꼭 필요한 거, 유일성이라고 돼 있는 건 투표를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 거 슈퍼키입니다. 자, 한 릴레이션에서 어떠한 열도 후보키가 없을 때 두 개 이상의 열을 복합해서 이제 기본키를 만들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슈퍼키는 두 개의 열을 복합해서 만든다. 그래서 복합키다. 그게 바로 슈퍼키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외래키라고 되어 있는 건 외래키가 foreign language 그러면 외국어잖아요. 외래키가 다른 참조 테이블의 기본키일 때, 그러니까 다른 참조 테이블에서 기본키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들어줄 때 그 속성키를 외래키라고 얘기합니다. 딴 테이블의 기본키를 바라보는 나의 시점, 이거를 외래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본키는 널값을 가질 수 없고 참조 무결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외래키 값은 널이나 참조가 되는 기본값과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있는 기본값과 동일한 그 값을 갖거나 아니면 널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런 경우를 한 건데 참조 무결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외래키로 갖고 있을 때 꼭 반드시 다른 곳에 있는 기본키 중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까요? 자,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A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걸 얘기하는 경우고요. 자, 디그리라고 되어 있는 건 릴레이션에서 필드가 몇 개냐, 이걸 표시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스키마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DBM, 그 기계를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데이터, 개체를 중심으로 관련성, 관계죠, 관계. 자, 바로 나옵니다. 관계형.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이거는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 번 나왔다.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자, 핵? 모르겠네. 핵? 들어본 게 없어요. 없어요? 외계네구나. 이래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속성, 어트리뷰트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어트리뷰트가 뭐냐가 아니라 어트리뷰트의 속성이란 뜻이에요. 자, 어트리뷰트의 속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트리뷰트라고 돼 있는 건 여기에 필드, 속성이 어트리뷰트 이것의 그 필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드의 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차수가 되겠죠. 차수. 그래서 차수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요. 릴레이션이라고 돼 있는 건 테이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너럴리티, 카드 섹션 하는 사람 몇 사람이야? 자, 이거는 레코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필수 기능, 필수적으로 가지고 와야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지읒사명제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읒사명제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어때요?
자, 이랬을 때 정의, 조작, 제어라고 돼 있는 거 요것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의, 조작, 제어라고 돼 있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외우실 때 그러면서 지읒사명제 자 가끔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읒 그러니까 모두 다 4개가 지읒으로 표시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 조작, 제어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